베이징의 한 초등학교. 매일 아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은 10분 정도 체조를 한다. 최근 들어 도시를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건강 체조를 시키는 초등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동 비만이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비만은 음식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패스트푸드점이 많아져서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의 움직이는 양이 매우 적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고 주로 앉아서 컴퓨터 오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뚱뚱해지기가 쉽죠. 베이징의 아동병원엔 비만 아동을 위한 병동이 따로 마련돼 있다. 초음파를 이용해 비만 치료를 받고 있는 딩리리. 딩리리는 이 병원에서 5kg을 감량했지만 여전히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다. 주식도 많이 먹고 워낙 단 음식을 좋아해서 무한대로 먹었어요. 배부를 때까지 제한하지 않고 먹었죠. 배고프면 먹고 또 먹고 그랬어요. 이곳에 입원한 아이들은 단순한 비만이 아니라 지방간이나 소아당뇨 등 성인병 증세까지 보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 병원 역사가 20여 년 정도 되는데 당시 당뇨병 환자는 병원 전체에서 2~3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최근 당뇨병 환자가 너무 많아졌고 그중 가장 어린 당뇨병 환자는 8살이었어요. 최근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서 비만이 많은데 비만은 당뇨와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의 아동 비만 증가율은 성인의 비만 증가율을 뛰어넘는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더 심각하다. 상하이시의 경우 98년까지 2%도 안 되던 어린이 비만율이 불과 6년 만에 16%로 약 10배 증가했다. 경제개발과 함께 들어온 패스트푸드. 기름지고 단 음식에 가장 먼저 매료된 것은 아이들이었다. 한 자녀 갖기 운동으로 중국의 가족 문화는 식습관까지 아이들 중심으로 바뀌었고 비만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 요즘 중국 아이들은 집에서 음식은 안 먹고 부모한테 졸라서 맥도날드로 달려갑니다. 부모들도 아이에게 돈을 주고 가도록 허락하죠. 예전엔 버는 돈이 적어서 이런 상황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전엔 뚱뚱한 아이들이 거의 없었지만 요즘엔 뚱뚱한 아이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당뇨 발병률을 증가하게 하는 숨은 원인이 바로 이 비만한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중국의 비만 문제는 이미 미국에서는 악순환되는 것들입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인 그렉 리처는 미국을 Fatland, 다시 말해서 비만의 제국이라고 표현한 책을 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2001년 9.11 테러 이후 전쟁 외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최근의 비만 통계였다고 미국의 현실을 비꼬고 있죠. 이 그렉 리처가 테러에 비유할 정도로 미국의 비만 인구 증가율 정말 심각한 것일까요? 1978년만 해도 미국의 비만 인구는 전 인구의 12%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20%를 넘어섰고요. 지금은 36.5%나 됩니다. 비만 때문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1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조 원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2나 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죠. 이제 미국에서의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뚱보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범국가적인 비만 탈출 프로젝트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10% of Arkansas's population is using 60% 미국 아칸소주의 허커비 주지사는 최근 아칸소 지역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년 전만 해도 허커비 주지사는 130kg이 넘는 심각한 고도 비만이었다.
그런 그가 체중 감량을 결심하게 된 것은 주 의사당에서 있었던 한 사건 때문이다. 내각 회의를 할 때였죠. 걸어 들어와서 회의 탁자 맨 윗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의자가 부서지면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물론 아주 민망한 순간이었지만 저는 얼른 일어나 먼지를 털면서 의자가 예전 같지 않군요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근데 사실 고쳐야 할 것은 의자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허커비 주지사는 이때부터 체중 감량에 들어갔고 지속적인 운동과 식사 조절로 무려 50kg을 감량했다. 클린턴 대통령과는 막역한 친구 사이인데 제가 체중이 130kg이었을 때 보고 한동안 못 보다가 어느 자리에선가 다시 만났는데 처음엔 이렇게 살이 빠진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니 나중에서야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허커비 주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시작한 살 빼기 운동을 주 전체로 확산시켰다. 2003년에 만들어진 액트 1220. 이 법안에 따라 공립초등학교에서 가공식품과 청량음료 자동 판매기를 없애기 시작했고 또한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체질량 지수 검사와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검사한 결과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학생이 38%나 됐다. 어린 나이일 때부터 비만이고 이들 중 대부분 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매우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또한 이 결과는 비만한 아이들이 심장병이나 제2형 당뇨병, 관절이나 근육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걸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비만율은 아칸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지역인 아칸소는 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비만 인구가 증가해왔다. 아칸소주의 한 중학교. 이 학교는 1년 전부터 체육 수업을 늘려왔고 최근에는 하루 90분으로 늘렸다. 그동안 아이들의 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학교에 왔을 때 몸무게가 50kg이었는데 5kg이 줄었어요. 체육 시간 덕분에 체중이 약 6kg 정도 줄었고 지금도 계속 줄고 있어요. 매일 뜀뛰기나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체육 시간이 정말 좋아요. 점심 식사 시간. 이곳에도 미국의 일반적인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감자 요리가 있다. 이거 튀긴 감자인가요? 아니요, 구운 감자예요. 아, 구운 거라고요? 튀긴 게 아니에요? 네. 그럼 튀긴 건 없나요? 전혀 없어요. 식단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가공식품뿐 아니라 튀긴 음식도 식단에서 사라졌고 지방이 낮은 음식들이 조리된다. 청량음료도 우유나 주스로 바뀌었다. 미국의 다른 주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언제나 쉽게 청량음료를 마실 수 있다. 음료회사와 지역 교육부 사이의 계약 때문이다. 계약에는 최소 판매량이 정해져 있고 판매량에 미치지 못하면 음료회사가 지역 교육부에 주는 지원금이 삭감된다. 그러나 아칸소주의 공립학교는 법령에 따라 음료회사와 계약을 폐지하고 있다. 이미 풀사키 하이츠 중학교에는 청량음료 자동 판매기 대신 식수대가 생겼다. 또 다른 변화는 영양학 수업이 생긴 것이다. 이 수업은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도 스스로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오늘 점심 뭘 싸왔는지 한번 볼까? 오렌지, 사과. 오, 아주 좋은 걸 싸왔는데. 아이들이 영양 수업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며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해요.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은 음식인지 알고 싶어하고 또 체중을 줄이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주의를 기울이고자 무척 노력합니다.
학생들은 다른 수업보다 유난히 이 시간에 집중도가 높다. 이 수업으로 시작된 잔잔한 물결은 아이들에게 커다란 변화를